안녕하세요. 셔셔토끼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콘텐츠는 정말 오랜만에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입사 1주년이 되어서 입사 1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쌓아왔던 스펙들 그리고 취준을 하고 입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공유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막 되게 대단한 대기업이나 종전을 간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소긴 한데 그래도 지금 회사가 만족스러운 게 중견 정도 규모와 거의 비슷한 중소였어가지고 복지나 체계나 규모나 그런 게 거의 중량감 안 먹는 그런 중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규모의 회사에 입사를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스펙을 쌓아왔는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지금 여기 옆에 제 노트북에 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정말 오랜만에 켰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하면 학력과 경력상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 먼저 학력 같은 경우는 4년제 지방사립 때 학점은 3.56, 3.5 그리고 전공은 일본어였고 부전공이 중국어긴 했는데 사실상 부전공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전공 일본어 정도이고요. 18학번이었는데 졸업을 23년도 2월에 해서 23년도 6월부터 경력을 쌓기 시작했네요. 먼저 경력사항을 좀 보면 23년 6월부터 5개월 정도 첫 체험형 인턴을 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 삼아 지금의 직무를 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24년부터 해서 한 3, 4개월 정도 24년도에는 그렇게 회사를 짧게 다니다가 단기 계약직처럼 끝나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한 다음에 작년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격증이랑 어학일 텐데요. 어학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시험 패스를 위해 따두었던 JLPT N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초에 취업 준비를 좀 제대로 하려고 처음으로 이제 한 번도 영어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영어 점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오픽 시험을 쳤는데 제가 영어가 좀 노베이스인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놔두고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어서 IM1을 땄고 그 직후에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픽 점수를 크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오픽 다시 재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그 외 자격증이라고 하면 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이종 오토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력서에 딱히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직무와 크게 상관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고 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있는데 이거는 21년도쯤에 땄던 것 같아요. 제가 휴학을 했을 때 이걸 땄어가지고 맞네요. 21년 8월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랑 JLPT N1을 땄습니다. 네. 근데 이거 두 개 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너무 오래된 자격증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자격증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에 땄던 자격증이 GTQ 포토샵 1급인데 이것도 24년 3월에 땄고 이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워서 금방 땄던 기억이 있네요. 이 경력사항이 제일 메인이 돼가지고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짜잘짜잘하게 프로젝트를 좀 했어요. 그 공백기 반년 동안 23년도에서 24년 사이에 공백기가 반년 있었고 또 24년에서 25년 사이에 또 공백기가 반년 있어가지고 도합 1년 정도 동안 했던 짜잘짜잘한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했던 짜잘짜잘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제일 메인이 되었던 건 네이버 블로그 운영이었고 네이버 서버 계정을 파서 아예 본격적으로 마케팅 직무를 메인으로 두고 운영을 했던 블로그였고요. 지금은 아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회사 입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운영을 했던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잠깐 포트폴리오를 보자면 저희 포토샵 디자인 역량과 마케팅 글쓰기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했었던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 상위 노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정말 진입장벽이 낮았던 건데 블로그가 평범하게 맛집, 여행, 전시회 그리고 제가 일상 속에서 접했던 콘텐츠 등에 대한 저만의 솔직한 리뷰를 썼고 가끔씩 자기개발 콘텐츠를 기획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했네요. 블로그 외에는 이제 온라인 국비 교육을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단기간으로 디지털 마케팅 실습을 했고 이걸 통해서 좀 포토샵 작업물을 좀 몇 개 만들어 봤고 다음에 쇼폼 제작을 했었는데 쇼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회사 그러니까 인턴을 했던 회사에서 조금 짜잘짜잘하게 했던 걸 바탕으로 개인 쇼폼 제작에도 공백기 동안 도전을 해보았어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제작했던 쇼폼 몇 개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넣고 프로젝트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적었었습니다. 그 외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생 때 해봤던 주말 알바가 딱 한 게 있어서 이거를 알바란에 넣었고요. 이 정도가 제 스펙 끝입니다. 사실 메인이라고 하면 경력 정도인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회사를 다니고 그 실무를 경험하면서 많이 제 실무적인 역량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취준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사실 인턴, 알바, 단기 계약직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격증이랑 학력 요 정도일 텐데 사실 생각보다 자격증은 딱 누구나 다 따두는 기본적인 자격증 정도만 따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취준 시장에서 자격증은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 실무 역량에 비하면 큰 메리트는 없고 차라리 자격증을 딸 시간에 그러니까 현재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개인 프로젝트 또는 공모전을 통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너무 극내향인이라 좀 솔로 플레이를 좋아하는 편이라 단체로 하는 공모전 그런 데는 한 번도 못 나가봤어서 그냥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제일 진입장벽이 낮은 프로젝트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이 경력 실무 프로젝트 외에도 좀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 어학입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점수가 힘들다면 제2외국어, 중국어나 일본어를 좀 남들보다 훨씬 차별화되게 그런 높은 어학 역량을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고 보면 되고 그 외에도 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2-3개 정도 공백기가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한 2-3개 정도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극내향인이라 단체로 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게 힘든 성격이다, 그런 성향이다 라고 하시면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같이 SNS 역량을 개인으로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취업 준비 관련해서 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 직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편하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